네, 이번 시간은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함수의 극대와 극소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개념을 알아봅시다. 함수 fx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열린 구간이 있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써줍시다. 네, p, q라는 열린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 안에는 자 x는 a라는 값이 있어요. 즉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은 어떤 a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럴 때 fa, a에서의 함수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x는 a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x에 대한 함수값 fx가 있습니다. 자, 요 x는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라고 할 겁니다. 자, 모든 x. 자, 여기 있는 x는 자, 요 구간 안에 있는 x는 a를 제외한 모든 x입니다. 자, 그때의 함수값이고 이거는 x는 a에서의 함수값이죠. 자, 이때 요렇게 된다면 즉 x는 a에서의 함수값이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한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자, 크거나 같다면 그때는 우리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부르고요. 그때의 함수값 fa를 극대값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 x는 a에서의 함수값이 있어요. 그리고 x는 a를 제외한 나머지 이 구간에 있는 나머지 모든 x 값에 대한 함수값을 fx라고 합시다. 그럴 때 자, fx가 더 크답니다. fx가 크거나 같다면 이때는 x는 a에서 극소라고 하고요. 이때 fa를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자, 말은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조금 떼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구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구간이 자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를 PQ라고 합시다. 이 구간이 있고 이 구간에서의 함수값들이 있죠. 이 구간에서 x값에 따른 함수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x는 a에서의 함수값을 우리는 fx라고 둡시다. 여기가 fa예요. a에서의 함수값입니다. 이 함수값이 이 구간 안에 있는 x는 a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x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x는 a에서의 함수값이 자, 이 구간 안에 있는 다른 모든 x의 함수값보다 위에 있다. 이럴 때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극대라고 부르고요. 극대라고 부르고 그때의 함수값 fa를 극대값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에서의 함수값이 주변에 있는 다른 함수값보다 크다면 그때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고 그때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면 아래 극소도 똑같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간 PQ가 있다고 칩시다. 구간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PQ입니다. 여기가 P고 여기가 Q예요. 그리고 P와 Q 사이에 자 어떤 A가 하나 있어요.
자, 이럴 때 이 a에서의 함수값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이 a에서의 함수값이 이 구간 안에 있는 다른 이 a를 제외한 모든 ax 값의 함수값보다 작답니다. 얘가 작다는 뜻 아닙니까? 작답니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때의 함수값이 다른 x값의 함수값보다 작답니다. 이럴 때 극소라고 부르고요. 이때의 함수값 fa를 극소값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함수 fx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열린 구간이 있을 거예요. a를 포함한 열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a를 포함한 열린 구간이니까 이런 식의 이제 대소관계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이 a에서의 함수값을 fa라고 두면 이 x는 a에서의 이 a를 제외한 모든 x, 이 구간 내에 있는 모든 x에 대한 함수값을 fx라고 둘 거예요. 그럴 때 이 fa, a에서의 함수값이 다른 모든 a를 제외한 다른 모든 x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때는 뭐다? 네, 극대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fa는 극대값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a에서의 함수값이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x에 대한 함수값보다 클 때 이때를 극대라고 부르고 fa를 극대값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a에서의 함수값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x값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때는 x는 a에서 극소라고 부를 것이고 fa를 극소값이라고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프로 보자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에서의 함수값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x값, 이제 다른 x들의 함수값보다 작다면 이것을 극소라고 부르고 자, fa를 극소값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극대와 극소의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개념으로 자, 이 극대 이제 이 a라는 극대값 혹은 네, 이걸 더 해야 되겠죠?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대와 소를 줄여서 극값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얘랑 얘를 통칭해서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극대와 극소의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이 개념만 가지고는 어디서 자, 극대를 가지는지 어디서 극소를 가지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즉 이 a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극대극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주어진 함수 여기 이제 극대극소의 개념에서의 fx는 제한 조건이 전혀 없는 이제 함수입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제 이런 개념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 하에서 이 극대가 되는 a 값과 극소가 되는 a 값을 찾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의 fx와 2번에서의 fx는 조금 다른 겁니다. 1번에서의 fx는 제한 조건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예요. 그쵸? 연속 함수란 말도 없죠. 그죠? 그냥 함수 fx입니다. 주변부보다 값이 크면, 함수값이 크면 극대, 주변부보다 함수값이 작으면 극소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극대극소를 찾는 법에서의 함수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대상으로 삼을 거예요.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이 함수가 둥글둥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둥그렇고 이렇게 둥글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가 극대로 보이고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가 극소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럴 때 이 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 극소는 이렇게 기울기를 찾아보면 기울기가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극소를 찾는 법은 일단 이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f'x가 0인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점과 이런 지점을 찾았다고 이제 가정합시다. 자, 이때의 이제 x 값을 뭐 a라고 잠깐 두고요. 이때의 x 값을 b라고 잠깐 두어 봅시다. 자, 그러면 언제 이 극대를 갖는지, 언제 극소를 갖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거는 이 모양을 보시면 극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울기가 양이었다가 기울기가 음으로 바뀌죠. 기울기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죠. 이쪽은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음이었다가 기울기가 양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울기의 부호로 이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기울기의 부호. 기울기의 부호는 앞선 시간에서 우리는 f'x로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f'x가 양이면 기울기가 플러스죠. 기울기가 플러스고 f'x가 음이면 기울기가 음이었죠. 그때 단어로는 여기는 증가한다는 표현을 썼고 여기는 감소한다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가 감소를 판정한 기준이 f'x이고 이것의 값에 따라서 양이면 증가한다, 음이면 감소한다고 했죠. 그래서 f'x가 0이 되는 이 값 a를 기준으로 f'x가 양이고 이쪽은 f'x가 음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b점을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f'x가 음에서 f'x가 양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처럼 극대극소를 찾는 법은 미분 가능한 함수의 하나여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어질 것이니까 이런 극대나 극소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0이 됩니다. 그래서 f'x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요. 그리고 그때 기울기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지를 보는 거예요. 기울기는 f'x로 알 수 있죠. f'x가 양이면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것이고 f'x가 음이라고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죠. 자, 여기도 똑같이 기울기가 음이니까 f'x가 음인 것이고 자, 여기는 기울기 양이니까 f'x가 양인 거죠. 이렇게 f'x를 기준으로 기울기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지를 관찰하면 극대인지 극소인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었고요.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개념원리 익히기 212번. 다음은 fx는 2x 세제곱 빼기 6x 제곱 더하기 3의 극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자, 이 함수 fx는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값을 찾을 때는 먼저 첫 번째 스텝은 뭐라고요? f'x가 0이 되는 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fx를 미분을 해볼 거예요. 자, 미분을 해보면 f 프라임 x는 6x 제곱 빼기 12x가 되는군요. 그죠? 자, 이 식을 조금 다듬으면 x-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이 값이 0이 되는 것을 찾아볼 거예요. 6x, x-2는 0이 되는 식을 풀어보게 되면 x는 0이거나 2가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채워 넣어 봅시다. f 프라임 x는 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6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f 프라임 x가 0에서 0이라는 식에서 x 값을 구해봤더니 x는 0 또는 자, 2가 나온다. 자, 2가 나오죠. 자, 이걸 가지고 자,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증감표를 만들어 볼 겁니다. x는 0, 2. 자,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x 값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2로 바꾸고요. 자, x가 2일 때의 자, 함수 값을 구해 봐야 되겠죠. 여기에 2를 대입합니다. 자, 2를 대입하면 16 빼기 2를 대입하면 24 더하기 3이네요. 계산하면 네,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럴 때 자, 0을 기준으로 이제 f 프라임 x의 부호를 판단해 봤더니 여기는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더라. f 프라임 x가 플러스라는 것은 증가한다는 뜻이고 f 프라임 x가 음이라는 것은 감소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f 프라임 x가 플러스라는 것은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죠. 따라서 x는 0에서 극대가 되고 극대값은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x가 2일 때 극소가 되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 함수 fx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빼기 3의 극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극값을 이제 판정한 기준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이제 x값 아닙니까? 이 fx는 다항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찾아보려면 f 프라임 x가 자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봐야 돼. 0이 되는 x 값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미분을 해봅시다.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4x로 묶어봅시다. 그럼 x제곱 빼기 1이 되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까지 해볼까요? 마이너스 4x, x 마이너스 1, 자,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 프라임 x가 0이다라는 이 식을 풀어보면 나오는 값은 뭐죠? x는 0, 자, 1, 마이너스 1 이 세 개가 나오죠. 즉, x가 0, 1, 마이너스 1일 때 f 프라임 x가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는 네, 0이겠죠. 그죠? 자, 위에 거 채워 넣어 볼까요? f 프라임 x를 미분하게 되면 자, 이런 식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4. 여기 마이너스 4, 여기는 4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자, 요 식을 자, f 프라임 x는 0에서 풀어보니 요 값이 뭐다? 네, 0이 되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값에서의 f 프라임 x는 0이니까 0, 0, 0이 나오죠. 그죠? 자, 그때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fx는 마이너스 2고 x가 1일 때는 fx가 마이너스 2입니다. x가 0일 때는요. fx가 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네, 여기에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빈칸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여기 이 값의 이제 부호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값을 알려면 여기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쯤 대입해 줍시다.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볼 텐데요.
이 식에 자, 요 식에 대입하면 좋겠죠. 그죠? 자,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부호가 3개나 있으니까 음수 아닙니까? 그죠? 값을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음량만 따지시면 됩니다.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이 음이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자, 플러스일 때는 올라가고 마이너스일 때는 내려가고 플러스일 때는 올라가고 증가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때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질 거니까 극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1일 때 극대가 되고요. x가 0일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극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1에서 극대값 마이너스 1을 갖고요. 그렇네요. 똑같네요. x가 0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x가 0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봐야 되겠죠. 자, 필수 예제 13번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극값은 주변부보다 높거나 주변부보다 낮은 것을 극대극소라고 하고요. 그때 갖는 값을 극값이라고 하겠죠. 극대값과 극소값을 합쳐서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극값을 알려면 먼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값을 알려면 미분 f'x가 0인 x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분을 해볼 겁니다. f'x는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6x 빼기 9가 되죠. 자, 그대로 두기는 좀 복잡하니까 3으로 묶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따라서 f'x가 0이 되는 x값은 3이거나 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자, 요거 가지고 증간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x f'x 그 다음에 fx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이고 3이니까 마이너스 1 하나 적어주고 3 하나 적어줍니다. 여기는 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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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3은 f'x가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값이니까 여기 있는 f'x의 값은 0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0이 되고요. 여기도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볼까요? 여기에 대입을 할 텐데요. f 마이너스 1은 얼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7이 되죠. 그죠? 7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f3은 어떻습니까? 3을 대입하면 자, 27 빼기 27 빼기 27 더하기 2죠. 자, 지워지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5군요. 마이너스 25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x의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자 마이너스 2 같은 걸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대입해야 됩니다. f'x에 자, f'x에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같은 걸 대입해 봅시다. f'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자, 부호만 결정하면 되니까 요 식에 대입하면 좋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자, 여기는 음수 그죠? 여기도 음수끼리 곱할 거니까 양수네요. 그죠? 그래서 f'는 자, 양수가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군요. 자, 그리고 여기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서 0을 넣어 볼 겁니다. 0을 자, 이 식에 넣어 볼 겁니다. 그죠? 자, f' 자, 0을 집어넣어 볼 겁니다.
0을 자, 요 식에 집어넣을 건데요. 자,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곱하면 음수가 나오네요. 그죠? 네, 음수가 나옵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군요. 그죠? 자, 그리고 3보다 큰 수를 집어넣어 봅시다. F'4 정도 볼까요? F'4. 자, 여기 4를 집어넣으면 1, 4를 집어넣으면 5죠. 자, 둘 다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둘 다 플러스니까 곱하면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F'4는 양이다. 여기가 플러스죠. F'X가 양이면 증가하고 F'X가 음이면 감소하고 F'X가 양이면 증가하는 이런 형태죠. 그죠? 자, 이 값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올라가다가 내려가죠. 네,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는 거고요. 극대 값이 7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쪽은 자, 3을 기준으로 자, f'x가 0이 되는 값이 3이고요. 이 3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고 있죠. 그죠? 극소값이 되겠죠. 극소가 되겠죠. 따라서 x는 3에서 극소가 되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2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극대값이 얼마다? 극대값이 7이다. 그 다음에 극소값이 마이너스 2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답이겠죠? 자, 2번 봅시다. 2번 역시 함수를 보니까 다항 함수 아닙니까? 그죠? 다항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자, 극대 극소를 찾으려면 우리는 f'x가 0인 것을 만족하는 x값을 찾으면 됩니다. 자, f'x가 0인 거니까 f'x를 구해 봅시다.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9죠.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낼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됩니다.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씁니다. 자, f'x가 0이 되는 x값은 뭡니까? 0이 되는 x값은 자, x는 1 또는 3이죠. 그죠? x는 1 또는 3입니다. 자, 이런 값이 있는데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옆에 앞에서 풀었던 문제처럼 똑같이 증간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x, f'x, 자, fx가 되고요. 자, 여기는 1, 3을 넣고 이렇게 자, 이렇게 칸막이를 만들어 줍시다. 점점점 점점점 점점점. 자, 이 1과 3은 f'x가 0인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값이니까 이때의 f'x는 0이 되겠죠. 그죠? 여기 0이고 여기 0입니다.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해 볼 텐데요. 자, 여기에 대입해 봐야 되겠죠. 그죠? f 자, 1은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9 플러스 3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f 3의 값을 봅시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96 54 빼기 27 플러스 3 아닙니까? 계산하면 3이 나오네요. 그죠? 여기가 3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여기 f'x의 이제 구호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 0을 대입해 줍시다. f' 0입니다. 자, 0을 자, 이 식에 대입해 봅시다. 0을 대입하면 음수가 되고 0을 대입하면 음수가 되죠. 자, 음수인데 앞에도 음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음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음수다. 따라서 여기가 빼기다 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f' 자, 2를 넣어 줍시다. 이때의 부호를 결정할 거예요. 2를 넣어주면
2를 넣어주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죠.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죠, 그죠? 그래서 F'2는 양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4의 값을 구해볼까요? 4를 집어넣으면 양, 앞에 마이너스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음수다. 이것을 증간표에 반영하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F'X가 음이라는 것은 내려간다는 것, 감소한다는 뜻이고 F'X 양이라는 것은 증가한다는 뜻이고 F'X 음이라는 것은 또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겠죠. 따라서 x는 1에서 극소가 되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x는 3에서 극대가 되고 극대값은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식을 쓴다면 자, 극대값은 얼마라고요? 극대값은 3. 여기죠. 자, 그리고 이쪽은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제 좀 복잡하죠? 하지만 조금 해보시면 되게 시스템적이기 때문에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볼까요? 14번 4차 함수의 극값이네요. 앞에 있는 함수보다 이제 함수의 급이 높아졌네요. 차수가. 자, 그래도 내용은 똑같으니까 겁먹지 말고 합시다. 자, 이 fx를 들여다보면 다항함수 아닙니까? 다항함수는 이제 모든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자,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을 구하려면 우린 뭘 알아야 됩니까? 네, f'x가 0이 되는 x값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 극소에서의 기울기가 모두 0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f'x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f'x를 구해볼 텐데요. 자, 미분해보면 4x 세제곱 빼기 12x 빼기 8이 되죠. 자, 4로 묶어볼까요? x 세제곱 빼기 3x 빼기 2가 되죠. 그죠?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를 간만에 3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조립제법을 씁시다. 자, 이렇게 있어요. 얼마를 넣으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쯤 넣어볼까요? 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곱해져서 자,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되고 곱해서 2가 되니까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기억나시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하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하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하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뭘로 한 번 더 할까요? 2로 한 번 더 해볼까요? 2로 해보면 1 자, 2가 되고 1이 됩니다. 2가 되어서 0이 되죠. 그죠? 자, 이것을 이제 식으로 바꿔서 쓰면 4 x 플러스 1 자, 요거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그 다음 얘는 x 마이너스 2로 표현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 1로 표현되죠. 아, 요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군요. 그죠? 이런 식이군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 f'x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f'x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x는 얼마다? 마이너스 1과 자, 2더라. 두 개만 나오네요. 자, 이걸 가지고 증간표를 그려볼 겁니다. 자, x가 있고요. 자, f'x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x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이고 2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칸을 만들어 줍니다. 점점점 점점점 점점점. 자, x가 마이너스 1 2라는 것은 f'x가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값이니까 여기도 0, 여기도 0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0, 여기도 0이다. 그리고 f-1을 1의 값 이것을 구해 봅시다. f 마이너스 1은 이 식에 대입해야 되겠죠. 대입하면 1 빼기 6 플러스 8 더하기 12죠, 그죠? 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3이 되네요, 그죠? 여기가 13. 그리고 f2는 어떻습니까? 2를 대입하면 16 빼기 64 24 빼기 8이 16 더하기 12죠. 계산하면 네, 마이너스 14죠, 그죠? 마이너스 14. 여기가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 f'x의 부호를 결정해 봐야 되겠죠. 여기 부호를 결정해 주기 위해서 0을 대입할 거예요. 네, f'0을 자, f'x가 이거니까 여기 대입할 거예요. 0을 대입하면 양수, 0을 대입하면 음수죠. 그죠? 전체적으로 음이 되겠죠, 그죠? f'0은 그 다음에 네, 착각했네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를 넣어야 되죠. 자, 여기 있는 이제 여기에 f'x의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0을 대입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여기 대입하는 걸로 칩시다. 좀 옮겨놓고요. 자, 여기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줍시다. 자, f-2를 알아볼 텐데요.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줄 거예요.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주면 이쪽에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제곱이 있으니까 부호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주면 음수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음수가 나오죠. 여기는 안에는 음수였지만 제곱이 있어서 양수로 바뀌고 여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음수가 되어서 f 프라임 네, 실수가 좀 있군요.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자,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구했던 f 프라임 0도 음수가 되고요. 여기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서 3 정도를 집어넣어 줍시다. f 프라임 3 정도를 보시면 3을 집어넣으면 양수, 3을 집어넣으면 양수죠. 전체적으로 양수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양수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또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자, f'x가 음이면 내려가고 f'x가 음이면 내려가고 그 다음에 f'x 양이면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았을 때 내려가고 내려가는 거니까 이런 식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보십시다. 내려가고 내려가는 거니까 극대나 극소가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f'x가 0이긴 한데요. 그래서 극대나 극소가 될 줄 알았지만 내려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극대는 이런 식이 되어야 되고 극소는 이런 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려가고 내려가는 형태라 여기는 극값이 아닌 거예요. 여기만 극값인 거예요. 왜냐?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극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고 이제 극소가 되고 그때의 극소값은 마이너스 14라는 겁니다. 그래서 x는 2에서 극소가 되고 극소값은 f 2는 얼마다? 마이너스 14가 극소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2번 문제를 봅시다. 자, fx는 3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빼기 12x 제곱 더하기 15예요. 자, 이럴 때 극값을 구해달랍니다. 이 fx 역시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구하려면 극소는 자 기울기가 0인 거예요. 기울기가 0이니까 f'x가 0이 되는 x 값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f'x는 자 0이고요. 자 f'x를 구해볼 겁니다. 자 미분해 보면 12x 세제곱이 되고 두 번째도 12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미분하면 24x가 되겠죠. 자 여기는 12x로 묶어내면 되겠네요. 자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이런 식이 되고 뒤에 있는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12x 괄호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f'x가 0이 되는 x값은 얼마다? 0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자 1,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증강표를 만들어 봅시다. 빼고요. 자 마이너스 2 하나 적고 0 하나 적고 1 하나 적습니다. 그리고 칸막이를 만들어요. 자, 이 마이너스 2, 0, 1은 f'x가 0이 되는 이 방정식을 푼 값이니까 f'x는 무조건 0, 0, 0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0, 0, 0이 되고요. 자, 그때의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f 마이너스 2를 이제 구해봅시다. 이 식에 대입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네, 48이 나오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8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32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48이 되고 더하기 15가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17이 되네요. 마이너스 17.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7이라고 적고요. F0은 어떤가요? 0은 대입하면 15가 나오죠. 그죠? 여기가 15다. 이렇게 되고요. F1은 어떤가요? 1은 자 3 더하기 4 빼기 12 더하기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네 10이 되네요. 그죠? 여기가 10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요 사이에 부호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부호를 결정해야 되겠죠. 자, 아까 점점점을 빼먹었네요. 그죠? 나중에 편의상 안 써도 되겠죠? 자, 여기에 부호를 결정하려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 같은 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f-3 같은 거를 f'-3 같은 걸 집어넣읍시다. 이 식에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여기 음수, 여기 음수, 여기 음수죠. 그죠? 음수니까 전체적으로 음수죠. 그래서 여기는 음이다. 여기 음이에요. 두 번째, 자, 여기의 부호를 결정할 텐데 마이너스 1 같은 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음수, 여기 양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양수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음수죠. 그죠? 음수니까 양수로 바뀌네요. 그죠? 네, 여기는 양수가 되면서 플러스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f 프라임, 자, 2분의 1 같은 걸 집어넣어 줍시다. 여기 부호를 결정해야 되니까요. 자, 2분의 1 집어넣어 주면 양수, 음수죠. 전체적으로 음수가 됐네요. 그래서 여기가 음수. x에 2를 대입해 봅시다. 2, 여기 결정해 줄 거니까 2를 대입할 겁니다. 2 모두 양수네요. 그죠? 그래서 f'2는 양수. 플러스가 되겠죠? 자, 내려가고요. 올라가고요. 내려가고요. 올라가는 형태죠. 그죠? 자, 극대는 어딥니까?
여기에서 극대가 생기죠. 주변부보다 높은 값 있죠. 그래서 x는 0에서 극대값 15를 가지고요. 자, x는 0에서 극대값은 f0은 얼마? 15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그림이니까 자,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극소값을 갖지 않겠습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17, x가 1일 때 극소값 10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극소값 f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7. 자, 그리고 x가 1일 때 극소값 f1은 얼마? 네, 10이 되겠죠.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이 증간표 그리는 게 사실 일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이걸 얼마나 스피드 있게 그릴 수 있는가가 이런 방식의 풀이를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함수의 극값을 이용한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했네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봅시다. 이제 응용인가 봅니다. 함수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1이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1을 가질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1을 갖는답니다. a, b를 구하라는 건데요. 자, x가 2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21을 갖는다는 것은 이 함수가 2, 마이너스 21을 지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1을 지난다고 하니 f2는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21이겠죠. 그죠? 자,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1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x는 2에서 f'2, 즉 2에서의 f'x의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되어야 극소값을 가질 거 아닙니까? 이 함수는 다항함수입니다. 그죠? 다항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지려면 f'x가 0이어야 되는데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f'2가 0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부터 f'2가 0이라는 식을 또 하나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가지고 식이 두 개고 문자가 두 개죠. 네, 풀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식을 써봅시다. 첫 번째 식 f2는 자 마이너스 21이랍니다. f2를 구해봅시다. 여기 쓰고 구해볼까요? f2를 쓰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11은 얼마다? 마이너스 21이다. 자, 정리해봅시다. 마이너스 8과 11을 더하면 자 3이 남죠. 3을 넘기면 자 마이너스 24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4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24가 되는데 2로 나누면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자 식을 얻을 수 있죠. 3번 식이라고 합시다. 자, 두 번째, 자, 요 식으로부터 요 식을 쓰려면 뭘 해야 됩니까? 미분을 해야 되겠죠. 미분해서 f'x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f'x를 구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이때 f'2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2를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식을 쓰고 할까요? f'2는 0에서 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4a 더하기 b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식을 정리하면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2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는지 한번 검토해 봅시다. 식이 조금 너무 닮아서 조금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너무 닮아서요. 자, 첫 번째 식을 하면 네. 여기서 우리가 있네요. 네. 여기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 플러스 12가 되죠. 그죠? 네. 여기가 틀렸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3번, 4번식을 연립을 해볼 거예요. 자, 연립을 하느라고 자, 옮겨갑시다. 4번식을 4a 더하기 b는 자, 10이라고 옮겨갑시다. 자, 아래식 4번에서 자, 3번식을 빼면 2a가 남고 24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a는 얼마입니까? 네, 12가 되고요. a에 12를 집어넣게 되면 자, b는 얼마가 됩니까? b는 마이너스 36이 되는군요. 그죠? 자, 그래서 a는 12, b는 마이너스 36. 자, 요 조건 가지고 두 개를 뽑아낸 겁니다. 자,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1을 갖는다는 것은 2, 마이너스 21을 지난다는 것을 이제 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뭐다? f 프라임 2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됩니다. 자, 2번을 읽어볼까요? 함수 fx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함수 fx가 있답니다. 그때 x는 1과 3에서 극값을 갖고 함수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네,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고요. 어디에서 갖는지 모르지만 극소값이 마이너스 2랍니다. 자, 그럴 때 극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그죠? 자, 이게 다 주어지면 되게 쉽겠지만 이제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는 게 쉽겠지만 A, B, C 자, 미지수가 많아서 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자, 여기 단서를 봅시다. 여기 조항을 봅시다. x는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죠. 극값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x는 1과 3에서 뭐죠? f 프라임 x가 0이라는 겁니다. 즉 f 프라임 1도 0이고 f 프라임 3도 0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식 두 개를 찾았네요. 그죠? 그리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것으로부터 나머지 식을 하나 찾으면 되겠어요. 그죠? 자, f 프라임 x가 0이다. 즉 이것으로부터 이 두 식을 찾았으니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f 프라임 x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f 프라임 x를 구해볼 겁니다. 자, 이 식을 미분해 볼 텐데요.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라는 식이 되고요. 그죠? 상수항은 날라가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f 프라임 1이 0이고 f 프라임 3이 0이니까 대입하면 자, 요 식을 쓰게 되면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나요? 자, f 프라임 x가 0인데요. f 프라임 x가 자, 이런 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을 대입하면 0이고 3을 대입하면 0이죠. 요 방정식의 근이 1과 3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3이니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 괄호 x-1 x-3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 식을 전개를 해보면 뭐가 됩니까? 3x제곱 빼기 12x 더하기 9는 0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식이 뭐다? 이 식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a가 얼마입니까? a는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b는 9가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1을 대입해서 3 더하기 2a 더하기 b는 자 0이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고 3을 대입해서 27 더하기 쓸까요? 네. 자, f 프라임 1은 0으로부터 우리는 3 더하기 2a 더하기 b는 자 0이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고 f 프라임 3은 0이라는 식으로부터 27 더하기 6a 더하기 b는 0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죠. 이 둘이 연립해서 a, b를 구해도 좋습니다. a도 구하고 b도 구해도 좋습니다만 자, f 프라임 1이 0이고 f 프라임 3은 0일 때 0이라고 하니 f 프라임 x는 0의 두근이 1과 3인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f 프라임 x의 x제곱의 개수가 3이니까 바로 이렇게 쓰면 식이 빨라지겠죠. 식을 이제 연립을 좀 덜 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이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푼 겁니다. 자, 어찌됐든 a는 마이너스 6이 나왔고 b는 9가 나왔어요. 자, 그럴 때 다시 돌아가서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증간표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x f 프라임 x 자 fx 자 이때 이제 그 0이 되는 x 값들이 f 프라임 x가 0이 되도록 하는 x 값들이 1과 3이니까요. 1과 3을 기준으로 자 한번 나타내 볼 겁니다. 자 이때 f 프라임 x의 값은 0이 되겠죠. 자 요의 값은 아직 몰라요, 그죠? f 프라임 x를 볼까요? 자 f 프라임 x를 자 f 프라임 x는 이 식인데요. 이 식은 이제 이 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f 프라임 x를 는 3x-1 x-3이죠. 그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1과 3을 지나는 이런 2차 함수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런 2차 함수 아닙니까? 2차 함수일 때 이쪽 부분의 값은 양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의 값은 양이고 (1과 3) 사이의 함수 값은 음이 되니까 여기는 음입니다. 음이고 그리고 3보다 크면 다시 양이 되죠. 그죠? 이것을 그대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f 프라임 x가 플러스면 올라갈 것이고 f 프라임 x가 음이면 내려갈 것이고 f 프라임 x가 플러스면 다시 올라가겠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럴 때 극소값이 얼마라고 했죠?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죠?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럼 극소값은 언제 가집니까? 이때 가지는군요. 즉 x가 3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f3이 마이너스 2다라는 식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식과 앞에서 구한 AB를 주어진 fx에 자 넣을 겁니다. 이 식에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fx가 뭐였죠? 네,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네요.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죠. 자, 이 식에다가 네, b도 집어넣고 3도 집어넣을 겁니다. 자, 집어넣어 봅시다. 27 더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9 더하기 9 곱하기 3 더하기 c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라는 식이 되죠. 자, 요 식을 요 식에 의해서 넣어준 겁니다. 3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a, b는 여기서 구한 마이너스 6과 9를 대입한 겁니다. 마이너스 6과 9를 대입한 겁니다.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 자, 이만큼 사라지죠, 그죠? 네,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이니까 싹 사라지고 c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아직 다 구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에서는 뭘 원하고 있습니까? 극대값을 원하는 거예요. 극대값. 극대값은 언제 생깁니까? 자, x가 1일 때 극대값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함수를 완벽히 이제 구한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x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9x c가 마이너스이니까 이런 식이 됩니다. 그죠? 자, 이때 f1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f1의 값은 1 빼기 6 더하기 9 빼기 2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2가 되겠군요. 그죠? 그래서 극대값은 2다.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자, 이 값을 구했네요. 그죠? 자, 이게 극대값이다. 자, 이해되시죠? 복잡하죠? 점점 복잡해지죠. 그죠? 미적분이 이렇습니다. 자, 16번 도함수의 그래프와 함수의 극값.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네요.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함수 fx가 극대값을 갖는 x의 값이라고 했네요. 네, 미분 가능한 함수네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값의 특징은 뭡니까? 극값의 특징은 미분 가능한 함수는 둥글둥글하다고 했죠. 둥글둥글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시 그릴까요? 자, 둥글둥글합니다. 그래서 극대든 극소든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극점에서의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극대 극소를 구할 때는 먼저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다? f'x가 0인 x값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x값을 기준으로 좌측 우측에서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봐야 돼요. 기울기의 부호가 플러스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게 되면 여기는 극대다. 자, 그리고 혹은 이제 기울기가 함수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게 되면 극소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f'x의 부호가 자,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나타내기가 좀 까다롭죠? 자, 이것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어떻다? 여기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극대가 되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는 극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f'x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됩니다. 극대값을 물어봤으니까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점을 찾아야 돼요. 자,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보면 이건 y는
f 프라임 x인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도 마이너스의 음의 값을 갖고 여기도 음의 값을 갖죠. 이 자체의 함수 값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음이니까 이거 아니죠, 그죠? 여기는요, 음양이죠, 그죠? 음양이면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아, 이게 극소군요. 네, 극대는 아닙니다.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양양이죠, 그죠?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는 어떤가요? 플러스 마이너스죠. 올라가다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f 프라임 x니까 이 자체 이 값이 기울기의 값인 거예요. 기울기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니까 x는 2에서 극대값을 갖는 겁니다. x는 2에서 극대값을 갖는 거고요. 앞서 봤죠. 이 마이너스 1 기준으로는 f 프라임 x의 값이 음이다가 양으로 바뀌죠. 내려가다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는 겁니다.